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흠을 말하고 법률에는 사기강박을 말합니다. 보통 물건의 흠, 깨졌다, 물이 샌다 이런 것이 하자고,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을 보통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0조 사기강박을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그랬죠. 비슷합니다. 대리인이 표준이 되는데, 대리할 때는요, 대리 의사결정하죠. 물론 본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 대리 의사결정합니다. 그럼 본인 책임져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자, 대리 효력이 의사의 흠결 없다는 얘기죠. 사기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없었어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런 사정은 항상 대리인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그래요. 대리인 행위설 또는 대리인 표준설. 항상 대리 의사 결정하기 때문에 알았니 몰랐니, 사기 당했니 안 당했니 이런 것은 대리인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대리인 표준. 그러나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의사를 결정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은 계약만 하죠. 그러나 취소 계약 이행 누가 하죠? 본인이 하잖아. 그래서 보시면 대리 흠에서 생긴 효과, 즉 취소권 무효주장 무조건 본인만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리를 할 때 대리인이 사기당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인이 마음적으로 억울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뿐이고 실제 손해는 본인 값이 보기 때문에 취소권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적으로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따로 받아야 돼. 야,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네. 내가 안 되겠으니까 네가 취소해. 그럼 할 수 있어. 그러나 본인의 취소 권한에 부여가 없는 한 절대 대리인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계약의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그리고 여기 있듯이 취소권 이런 것도 반드시 본인이 줘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권한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집 팔아달라, 땅 사달라, 그런 권한 외에 취소 권한을 또다시 부여해야 된다. 본인의 취소 권한 부여가 없는데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해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했어요. 당했어요. 이게 당했다. 무슨 소리죠? 을과 병이 계약하는데요. 병이라는 놈이 속였습니다. 누굴 속였어요? 을을 속였어요? 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을과 병이 계약할 때 병이라는 놈이 기망을 했습니다. 누굴? 을을. 얘가 억울하죠? 그래도 누구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취소할 수 있지. 을은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을은 취소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사기당한 효과가 불리하다. 그래서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취소권 결정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이놈이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제 손실은 본인이 보기 때문에 본인이 기망을 입증해서 취소하면 끝납니다. 이 경우는 병 쪽에서는 지가 기망을 하기 때문에 취소당해도 할 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쉽고요. 문제는 다음 그림인데 중요합니다. 자, 보이죠? 대리 상대방을 속였네요. 잘 보세요. 누가? 을이 병을 속였습니다. 을과 병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 을과 병이 둘이 계약하면서 을이라는 마음이 딴 맘 먹고 병을 속였습니다. 을의 기망행위가 있으니까 병의 취소권 발생됐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효과를 받는 갑에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 쪽에서 봐서는 갑과 을이 같은 패죠. 같은 패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병 쪽에서 봐서는 갑과 을이 같은 패다 또는 같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을이 병을 속였음을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갑이 몰랐다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면 병에게 너무 손해되기 때문에 병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때 을이 병을 속였음을 갑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알든 모르든 나올 수 있고, 지부지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부지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중요하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는, 자,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소득세 많이 나오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해서 계열했습니다. 그러면 기망당한 상대방, 속은 상대방 중에서는 자,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지, 안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X 중요합니다. 여기가 알든 모르든 지부지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가 답입니다. 알든 모르든 지부지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병 쪽에서는 갑에 대하여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테마에 속합니다.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시험에 본인이 안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X.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 취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률을 위임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했다면 본인 쪽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어 또는 자기가 과실을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 소리를 못합니다.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이 지부지가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지시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본인은 지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실수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는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죠. 또 배웠죠? 능력. 저분 부잣집 아들의 학벌 좋고 인물 좋고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능력 몇 가지? 3가지 배운 적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습하시면서 나가셔야 실력 늘고 앞에 내용 모르겠는데 중간에 봐서 그러시면 강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복습하셔야 진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야 실력이 탄탄히 쌓이죠. 중간중간 듬성듬성 들어서는 실력이 들지가 않습니다. 보이죠? 대리는 미완성도 대리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9세가 안 됐어요. 막내야, 아빠 일 좀 하자. 아빠 잘 모르는데요. 아빠 저 잘 일 모르는데요. 그래,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기 가능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일 거 또는 유정만 안 돼요. 좀 이따 표를 보시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최소한 대리인은 권리 능력,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의사 능력자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어려운 분은 하여간 미성년자도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럼 미성년자가 계열했으면 나중에 미성년자가 대리로 계약했다. 그 경우는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리 권한이 없이 미성년자가 자기 멋대로 물건 샀다. 그러면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했다. 그 경우는 나중에 우리 애가 미성년자다 라면서 그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차이 미성년자도 부모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중요합니다. 본인은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무슨 능력? 권력만. 이런 게 헷갈리죠. 우리가 임의대리 경우는요. 본인이 집주인이거든요. 땅 주인입니다. 임의대리인이 중개사인데 법정 대리는 애가 본인, 애가. 자 봐. 우리가 언제 부모님이 되죠? 언제 부모님이 되죠? 애가 태어나야 되죠? 결혼한 지 10년 됐다 애가 없어. 그런 경우는 내가 법정 대리 되지 않습니다. 애가 태어나야 돼. 그 애가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최소한 태어나야, 아기가 태어나야 부모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본인은 권리 능력, 사람이면 돼. 사람, 태어나야 돼. 그래서 본인은 얘만 있으면 되고 두 가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이 헷갈리죠? 아기가 태어나야 부부가 부모가 된다. 아기가 태어나야 그 아기가 바로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본인 집주인, 아파트 주인 그런 분은 임의대리인 것이고 법정 대리는 아기가 본인입니다. 아기가 본인이고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이죠. 19세 미만일 경우만.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본인은 최소한 사람일 것. 그러나 의사 능력과 행능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정만도 본인이 될 수 있고 미완성도 본인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태어나기만 숨만 쉬면 돼 사람. 대리는 물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얘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은 대리될 수 있어도 유정만은 대리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말이 어렵죠? 대리는 권리능력은 필요하고 의사능력 필요한데 행력이 필요 없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필요 없으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도 유아 정신병자 많죠. 대리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표가 좀 어렵죠? 별거 아닌데 좀 어려운 분들 일단 여기만 끊어서 본인도 살아있는 사람일 것, 대리인도 사람일 것.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본인도 살아있는 사람일 것, 대리인도 사람일 것. 본인은 의사능력 필요 없어요? 유정만도 본인이 될 수 있고 미완성도 본인이 될 수 있어. 대리인은 일단 사람일 것, 의사능력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정만이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은 될 수 있다. 자,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별거 아닌데 처음 보신 분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자꾸 표를 보시면서 제 말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 효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효과는 간단하죠? 우리가 배우는 대리가 무슨 대리라고요? 직접 대리, 민사 대리. 을과 병이 도장을 찍으면 누가 책임진다고? 갑과 병이. 그게 직접 대리죠. 을은 공인중개사는 임의대리인으로서 계약은 체결하지만 본인에게 대해서는 책임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모든 효과는 갑과 병간에 혼합니다. 이것을 직접 대리, 직접 효과. 자, 보시면 자, 모든 대리는 본인의 효과가 계속합니다. 이 점에서 간접 대리를 다뤘죠? 간접 대리, 아까 배웠어요? 위탁매매, 상사대리. 그건 누구에게? 간접 대리인 위탁매매인에게 일단 효과가 갔다가 나중에 전달되죠? 이게 간접으로 하는 것은 이게 두 번 건너간다서 간접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우는 민사대리는 직접 대리다. 대리인이 병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을병의 계약이 있게 되면 효과는 갑에게 직접 건너가지 을을 거쳐서 갑으로 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간접 대리에 쓰는 개념이다. 그래서 직접 대리, 직접 효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가 직접 본인. 그래서 뭘 한다고? 직접 대리, 직접 대리. 그래서 직접 대리 그런 말을 씁니다. 직접 대리. 우리가 배우는 대리는 직접 대리고 민사 대리고 공인중개사는 바로 직접 대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 기술법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효과가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보시면 이행하라, 이행 의무, 기타 재산권 귀속, 부속, 취소권, 해제권 등도 모두 다가 본인이 갖게 됩니다. 아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리인 사기당해서 억울하죠?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본인이.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 모든 효과는 중심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 효과도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건너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배웠습니다. 대리인이 불법행위, 사실행위, 가족법을 하게 되면 대리는 이 경우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리 경우는 대리인이 폭행한다든지 뭐 물건 나라고 부시는 거, 혼인 같은 것은 대리 허용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대리 배울 때 처음에 배운 적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대리는 재산 법률에 적용되죠? 뭐가 있다랬습니까? 집 사고, 땅 팔고, 세 놓을 때 이런 적용되죠? 집 사고, 땅 팔고, 세 놓을 때 이런 데 적용됩니다. 따라 적용되지 않는 거 크게 세 가지.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행, 건물 짓고 부시는 거, 혼인 이혼 같은 것은 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만은 확실히 본인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불법행위, 사실행위, 가족법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제 복대리를 보시겠습니다.